조금 전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관련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친이죠. 최영섭 대령이 별세를 했다라는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최영섭 대령은 아시다시피 6.25 전쟁의 전쟁 영웅으로 평가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그 부친 최영섭 대령의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아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친이 별세했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온 거였고요. 가족 여행 중이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부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급히 가족 여행을 중단하고 다시 돌아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최영섭 대령이 별세를 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픈 뉴스 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국방부 출입기자 출신이잖아요. 그 최영섭 대령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군에서는 굉장히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6.25 전쟁 발발 이튿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이 600여 명의 병력을 태우고 동해상에서 부산으로 1000톤급의 무장 수송선을 북한이 급파를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그 600여 명의 병사를 부산에 상륙시켰다면 부산마저 북한 손에 넘어갈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그걸 막아선 작전에서 승전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최영섭 대령입니다. 이 최 대령은 그 외에도 덕적도 탈환작전, 그리고 그 유명한 맥어더 장군과 인천 상륙작전, 대청도 탈환작전, 제2인천 상륙작전에도 참전을 해서 무공훈장 3회를 포함해서 6개의 훈장을 받은 바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전쟁 영웅과도 같은 분입니다. 그 부친의 별세 소식이 지금 뉴스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 부분은 또 우리 해병대 출신의 전재수 의원님께서도 또 높게 평가하실 것 같은데 1965년에 최 대령이 충무함 함장이었는데 북한이 간첩선을 일본 어선으로 위장을 해서 또 몰래 우리나라에 보냈는데 이걸 또 적발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최영섭 예비역 대령 사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예. 그리고 해병대하고 해군은 또 틀립니다. 그렇죠. 네. 명찰도 틀리고요. 해군은 이제 하얀색 명찰인데 해병대는 빨간색 명찰이고. 제가 한번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저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쟁에 참전을 하셔서 승전을 하셨는지 저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최영섭 대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 마침 오늘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님께서 어르신 마지막 가시는 길 잘 모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아버지의 별세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권 선언을 하는데 앞으로의 어떤 대선 전국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영향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저는 조금 이제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고 또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은 전부 윤석열 총장한테 다 가 있습니다. 네. 그 지지율이 전부 그걸로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게 내용과 컨텐츠가 조금 부족하고 또 부인과 장모와 관련된 일들이 연일 계속 터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자를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분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다 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은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대로 2%, 3%, 5%밖에 안 될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붕괴돼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의미가 있는 그런 지지율로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최재형 이 두 사람은 거의 제도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쪽이 붕괴하지 않으면 한쪽이 뜰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가 최고 감사기구 권력기관의 수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나와서 더더구나 자기를 임명했던 정권에 반대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굉장히 이것은 좋지 않은 일이고, 그 다음에 관료 조직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안정성에 심대한 훼손을 가하고 또 정치적 독립성이나 직무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입니다. 설사 어떤 명분으로 정치 참여를 이제 정당화할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 참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함께 보시죠. 나라와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숙고해 결심이 이르렀다. 정치에 참여하겠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대권 선언이죠.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거나 공식 일정을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부친과 형제들에게는 짠맛이 나는 소금 역할을 어떤 형태로든 해보고 싶다. 단기 출신 불명고전 천우신조 탕정구구. 홀로 진지박차 권하는 고전에도 하늘의 도움 구하면 나라를 구할 것이다. 라는 당부 메시지까지. 이재명 기자. 대권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대권에 나오지 않겠다 그러면 더 큰 뉴스였겠지만 사실 뭐 대권에 나온다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장을 중도 사퇴했던 거겠죠. 그렇게 뭐 그런 점에서 시점의 문제였다. 앞으로도 이제 아직 시기를 본인이 구체로 밝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정치 참여의 뜻은 분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짠맛 나는 소금 역할이라는 이제 말이 굉장히 눈길이 가는데 이게 지난해 5월 달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를 할 때 당시에 감사원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당시 감사원 직원들에게 외부의 압력에 순치된 감사원은 짠맛을 잃은 소금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언론 보도가 됐던 거고 바로 저 문구를 가지고 대선 출마에 어떤 본인의 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감사원장을 중도 사퇴함으로써 조금 전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고 본인이 그거를 안고 가는 거죠. 그걸 안고 가는데 불구하고 왜 내가 짠맛을 잃지 않는 짠맛을 내는 소금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 자의적 통치가 이루어졌고 쉽게 해서 뭐 어떤 이제 그 공약사항을 이행하더라도 반드시 법규와 원칙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본인이 경험을 했고 그것을 앞으로 끊겠다 이런 것을 이제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본인이 이제 정치하겠다 밝힌 상황에서 결국 이제 정치 선언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이 사회에 짠맛을 내는 소금 역할을 할 것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생각입니다. 예,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겠고요. 첫 번째 핫쌈 소식 전해드렸고